자, 오늘은 공간 도형 두 번째 파트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대해서 배울 거고 삼수선 정리까지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정리를 직선과 평면의 수지까지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삼수선 정리는 굉장히 이제 공간 도형에서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로 167페이지.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란 어떤 이론인 것인가? 자, 우리가 보통 위치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위치관계를 배울 때 선생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따지라고 했지. 우리가 보통 점 대 점, 점 대 선, 점 대 면, 그 다음에 선 대 선, 선은 이제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 직선,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이제 하나 남았지?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배울 거란 말이야. 지금 이 파트는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평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167페이지 1번 박스 보면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단순히 만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평면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평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냐면 평행한 두 평면이 다른 한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선이 생기는 거라고 가르쳐줬었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평면은 평행하고 있는 거야.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은 서로 평행하고 있는 거야.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평면이 알파랑 베타랑 만나느냐면 감마라는 평면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베타라는 평면하고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감마라는 평면이 알파랑 만나서 생긴다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교선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감마라는 평면이 베타라는 평면하고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교선이 생긴다. 이 두 교선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걸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1번 박스의 첫 번째. 알겠죠? 자, 먼저 알파와 감마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우리가 L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베타와 감마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M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L과 M은 어떤 위치관계에 있다? 평행한 위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167페이지 1번 내용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어떤 직선이 어떤 평면하고 평행하다면, 자,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이 평행하면 어떤 거였죠? 안 만나고 있으면 다 평행이었지. 직선과 평면은 만나지 않으면 다 평행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 L과 평면 알파는 지금 평행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직선 L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알파는 지금 우리가 교선이 생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 알파랑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알파랑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직선이 안 만나면은 우리가 평행이니까.
그러면 이 직선 L이라고 했어요. 이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수 있지. 이 L을 포함하는 평면이 360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에.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걸 이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되니? 그 중에 알파랑 평행하지 않은 평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해되냐? L을 포함하는 평면 중에서 알파랑 평행하지 않는 평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 평면은 무조건 알파랑 만나 안 만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냐 안 되니? 그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말이야.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평면 베타랑 이 평면 알파는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평행하지 않다. 그때 생기는 교선이 있을 수 있죠.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교선이 생긴다. 그때 그 교선을 M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L과 이 직선 M, 교선 M 무슨 위치관계에 있다? 평행한 위치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있잖아. 평면을 하나로 결정하는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꼬이치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던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평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꼬이치에 있으면 평면 하나로 결정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직선 L과 이 직선 M, 이 직선 L과 이 직선 M은 한 평면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만나지 않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 평면 위에 있는데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는데 안 만나. 그럼 뭐야? 평행밖에 없잖아. 이해되냐 안 되니?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평면 위에 있는데 너네 둘은 안 만나네? 같은 평면 위에 있는데 안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 평행이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1번 이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 이론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고 만나지 않으면 뭐하다?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고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봐도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치? 쉽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고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반드시 수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67페이지 2번 박스 보도록 하세요.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평행한 두 평면이면 평면 두 개가 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했던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지금 이렇게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평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직선 L이 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치자. 임의의 직선 L이 있다고 치자. 저 L은 이 베타랑 무슨 관계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이면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직선이 베타랑 만날 리가 없잖아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 직선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L은 무조건 평면 베타랑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지금 1번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사실.
이해는 되지? 자, 2번 내용도 보자. 바로 2번.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하여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야? L과 M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는 거지. 일단 이해되니? 자, 보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직선 L과 M이 일단은 같은 평면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되냐 안 되냐? 되지? 자, L이라는 직선이 있고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평면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M은 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때 L을 포함하는 평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알파라고 말했어요. 근데 M은 안 포함하는 거예요, 이 평면. 그러면 이때 이 M이랑 이 알파는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안 만나는 거잖아. 평행이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자, 다시 2번 박스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를 기억해야 돼.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는 안 만나면 평행이야. 뭐라고? 안 만나면 평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내용도 이런 거야. 야, 내가 알파, 베타는 서로 평행하는 평면이고 알파에 포함되는 어떤 직선 L은 베타랑 만나?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야, 두 직선이 있는데 어떤 평면 알파가 L만 포함한대. M은 안 포함한대. 그러면 알파랑 M은 당연히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안 만나는 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직선과 평면이 안 만나면 뭐라고 말했지? 평행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렵지 않은 이론이죠? 자, 다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 많이 이제 다뤄봤잖아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쉬워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쉬워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훨씬 쉬운 거야. 왜? 단순하잖아.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면 평행이. 근데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공간에서. 그치? 그리고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어려워져? 꼬이치 때문에 가장 많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꼬이치가 아니라면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꼬이치가 아닌 안 만나는 직선들끼리는 뭐라고 말한다? 평행이라고 말하고 평행하면 한 평면 위에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넘어가 보자. 168페이지. 평면과 평면의 평행이라고 나와 있죠. 평면과 평면의 평행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평면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면 평행이다.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기억하고 있었죠? 자, 그 기억을 지금 가지고 3번 박스를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의하여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너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이 알파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점 P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점 P를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치고 이 점 P를 지난 직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평면 알파랑 평행하다라는 거. 그럼 안 만나야 되잖아. 얘랑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안 만나는 직선이 여러 개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해돼요? 안 돼요? 평행하게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 L과 M이라는 이 두 직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두 직선을 우리가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 자, 평면을 하나로 결정하는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평행한 두 직선 가지고만 말해봐. 평행한 두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평면 하나를 결정할 수 있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얘는 P점을 L도 지나고 M도 지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란 말이야. 맞아, 틀려. 그러면 이 L과 M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밖에 없어?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거야. 평면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L과 M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베타라는 평면과 알파라는 평면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왜? 베타에 포함된 직선이 알파랑 안 만났으니까. 베타도 알파랑 만날 리가 없잖아. 그치?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두 평면은 뭐하다? 평행하다는 뜻인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니? 그 내용을 지금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두 직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결정할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 두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이 알파와 평행하므로 베타라는 그 두 직선을 포함하는 베타라는 평면과 알파라는 평면도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행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좋았어. 2번도 보도록 하자.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고 또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알파라는 평면하고 베타라는 평면하고 안 맞아. 평행이에요. 근데 베타라는 애하고 감마라는 애도 평행이라는,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 다 서로 다른 평면이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알파라는 평면하고 감마라는 평면이 만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얘네 둘의 관계도 무슨 관계 있어야 돼? 평행 관계. 안 만나니까 평행 관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2번 박스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무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공간에서 이해하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론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선생님이 해석을 쉽게 해줬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쉽게 해석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움을 줬으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굳이 필수에게 풀지 않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171페이지. 직선과 평면의 수직 3단원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이론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첫 번째 이론이 뭐예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각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이론 그대로 따지면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공간의 크기를 각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분을 이제 넓게 확장하면 직선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치하는 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난다면 너네 둘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만나는 위치 관계가 존재한다면 각이라는 게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걸 물어본 거야 지금. 각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각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니? 1번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이론. 야, 그러면 꼬인이치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꼬인이치에 있는 각을 우리가 보통 꼬인이치에 있는 각을 보통 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꼬인 위치에 있다면 그 각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어? 당연히 없겠지. 안 만나니까. 만나야지 각이, 선생님이잖아. 각이라는 게 선분과 선분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공간의 크기가 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당연히 각이 안 만들어져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뭘 하면? 그렇지. 이동을 시켜서 같은 평면으로 내려버리면, 즉 같은 평면에 있도록 직선을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보자. 이런 이론인 거야. 이런 이론인 거야. 지금 이 직선에 이 평면 알파라는 평면에 m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자,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 베타라는 평면에 m과 평행하지 않아야 돼. 평행하면은 이거를 이동을 시켜도 같은 평면에서 평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인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평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 만나는 관계가 꼬인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타라는 평면에 어떤 직선 L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때 이 M과 L은 지금 꼬인치야. 안 만나. 알파라는 평면하고 베타라는 평면이 지금 평행하니까 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베타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안 만나니까 너네 둘은 평행 아니면 꼬인치야. 근데 평행 아닌 얘기를 하는 거야. 꼬인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두 직선 가지고 각은 못 만들지. 안 만나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는 직선 L을 알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 포함되게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치자. 이걸 L 다시라고 하자. 이해되니? 네, 안 돼. 그러면 얘네 이 L과 L 다시와 M은 만나 안 만나? 무조건 만나지. 왜? 꼬인치에 있었으니까. 평행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도록 만들면 두 직선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야. 꼬인 위치라는 게 너 이동해가지고 같은 평면으로 이동시키면 무조건 만나는 관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이 L 다시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으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각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이걸 이해할 수 있냐? 즉, 내가 직선을 이동시켜서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벡터 배웠잖아. 벡터가 뭐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위였단 말이야. 방향이 있어. 벡터는 선생님이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로 바꿀 수 있다 했지. 이게 뭐냐면 똑같은 숫자니까 내가 아무데나 끌어다가 써도 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벡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 벡터를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그럼 내려오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우리가 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을 지금 베이스로 빨고 가라는 얘기야지. 이 지금 너네가 지금 배우는 2번 이론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너네 둘이 벡터가 안 만나는데 벡터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그래서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L 다시로 바꾸더라도 같은 벡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해되겠니? 그러면 당연히 이 처음 상태에서는 안 만나고 있지만 각게 만나게 한 상태에서는 각을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베이스로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좋아요. 2번 박스 볼게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알파라는 평면하고 L이라는 직선하고 만약에 수직이었어. 너네 둘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파라는 이
우리가 직선 L, 이 직선 L이란 봐봐. 직선 L하고 알파랑 만나면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야. 맞아, 틀리죠? 그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걸 수선해발 H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면서 동시에 이 수선의 발을 지나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알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포함되어 있으면서 H를 지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을 우리가 직선들하고 이 L이라는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따져보라는 거. 어떤 관계가 있냐? 당연히 만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리죠? 근데 이 직선, 이 평면하고 이 L이라는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도 이 직선과 L이라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해석인지 알겠어요? 그게 지금 1번 내용인 거예요. 설명 이해되죠? 네. 자, 두 번째 172페이지. 자, 똑같은 이론인데 이번에는 두 직선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이론이야.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요. 직선 L이 지금 평면 알파랑 한 점에서 만났는데 수직으로 만났어. 이해돼? 쌤 설명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그냥 수직이 아니고 아니 수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한 점에서 만났대 일단.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들어.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 이 5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를 지금 생각한 거야. 대신 평면 알파에 포함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때 이 O라는 직선 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직선 M과 알파에 포함되고 O를 지나는 직선 N이라는 두 직선이 이해돼? 뭐 하면? 누구랑? L. 이 L이라는 직선하고 이 M이라는 직선 그리고 N이라는 직선 모두의 수직 관계에 있다면 너한테도 수직이고 너한테도 수직 관계에 있다면 이 L이라는 직선은 평면 알파랑 무슨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 이론을 우리가 끝내려면 어떻게 끝내야 돼? 평면 알파랑 직선 L이 수직으로 만나면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이 직선 L과 수직이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결론이야. 알겠니? 그 이론이 바로 172페이지 2번의 2번 동그란 2번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필수예제 4번이라든가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필수예제 4번과 필수예제 5번은 무조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영상에는 담지 않고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기초 이론들은 필수예제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이론도 마찬가지로 쉬운 이론들이기 때문에 필수예제는 풀지 않고 영상에는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수선 정리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삼수선 정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